자,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죠. 영화는 우리가 1895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의 루이 루미에르, 또 오기스트 루미에르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루미에르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기스트와 루미에르, 저희 루이와 이제 오기스트 두 형제가 1895년 12월 28일,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그 그랑 카페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세계 영화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 영화의 역사에서는 대체로 발명을 영화의 탄생으로 보질 않고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1895년 12월에 처음 영화를 대중 상영을 했지만은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촬영기, 또 필름, 영상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정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를 가리켜서 지금도 영어식 표현으로는 모션 픽처라고도 얘기를 하고 무빙 픽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모션 픽처나 무빙 픽처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사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진은 한 장 한 장이지만은 영화는 그것을 1초당 24프레임의 속도로 24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돌리는 것이 영화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화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은 어떤 동작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영화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미에르 시대에 와서는 앞에서 만든 사진, 영상기, 필름 같은 여러 가지 광학적인, 공학적인, 또는 화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개발,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었다, 이런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영화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것을 대중 상영을 시작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좀 들어 있었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영화를 보고 싶다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 개발에 참여한 사람이거나 실험적인 상태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입장료를 내고 내가 영화를 보겠다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루미에르 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실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영화의 시작을 1895년 12월 28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2, 3년, 한 4, 5년 정도를 지나면서 영화는 사람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오락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1903년쯤에 와서 미국에서는 에드윈 S. 포터가 만든 대열차 강도라는 서부 영화가 등장을 하고요. 프랑스에서는 조르주 멜리어스라고 하는 이게 마술 쇼를 보여주는 흥행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달세계 여행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영화들이 등장을 하면서 영화는 있는 대상, 우리가 눈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되고, 편집, 클로즈업 같은 기술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는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영화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재미있는 오락, 대상,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도 새로운 어떤 평가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전 세계 영화가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새로운 현대 문명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Marine closes the breach through which they have passed.
A number of gunners are now pushing the shell up an incline into the mouth of the gun. The cannon is loaded. The breech is closed. Everyone is anxiously waiting for the signal which starts the shell on its voyage. The officer gives the signal. The gun is fired, and the shell disappears into space. The shell coming closer every minute, the mood magnifies rapidly until finally it attains colossal dimensions. Suddenly, the shell pierces the eye of the moon. The shell comes down with a crash. 그때부터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때의 어떤 사람들이 주목했던 분야는 영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주목하게 되면서 영화를 오락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대부분의 영화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재미있고 즐겁게 만드는 영화, 이런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또 하나의 어떤 경향들은, 영화는 단순히 구경거리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이 새로운 매체를 이용해서 이것을 예술적인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순수 예술운동의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나왔던 필름 다르 운동이라고, 뭐 그러니까 영화 예술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가 어떤 스토리 중심보다는 뭔가 이미지를 표현하는 순수한 예술 매체, 뭐 이런 것들로 이게 발전을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어떤 대중 오락, 구경거리로서의 한 방향과 뭐 순수 예술 표현의 수단으로서 한 갈래, 이런 것들이 섞였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등장한 레닌 체제는 영화를 예술도 산업도 아니다. 단지 이것은 어떤 공산혁명을 위한 선전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917년 이후에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영화를 국유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영화는 민간이 제작할 수 없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오로지 어떤 그 혁명 정부, 러시아 그 정부에서만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만들고, 러시아가 정부가 주문하는 영화만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들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영화들이 우리가 오늘날 그 상당히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영화, 에이젠슈타인의 전함 포템킨 같은 영화들이 그때 나온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함 포템킨 같은 영화들은 그것이 무슨 예술적인 표현을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라 러시아 혁명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요소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고 희석되면서 어떤 영화가 보여줬던 어떤 실험적인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만이 남게 돼서 오늘날에 와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화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시작은 혁명적인 선전을 위한 어떤 선동의 수단으로 만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젠슈타인이 만들었던 그런 공산혁명의 선전 수단에 대한 영화적인 인식은 나치 히틀러나 무솔리니 쪽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더 강화되는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대략 한 1930년대 후반쯤에 무솔리니의 어떤 그 통치하던 시절의 이탈리아 영화, 또는 히틀러가 통치하던 시절의 독일 영화들은 극단적으로 어떤 정치 선전의 수단으로 영화를 활용하고자 했던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어떤 사회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로 확산되면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영화를 좌파적인 운동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쪽은 영화를 어떤 정치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활용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영화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말씀드리면, 영화의 흐름은 크게 보면은 어떤 오락으로서 재미있게 즐기는 대상으로서의 영화, 그리고 어떤 예술적인 표현으로서의 영화, 그리고 정치 선전 수단으로서의 어떤 영화, 이렇게 한 세 갈래가
그동안에 어떤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어떤 환경도 얘기하고 또 인터넷 같은 어떤 기기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사회를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시대에서는 사실 영화가 어떤 대중 오락, 어떤 문화 컨텐츠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대략 세계에서 만드는 여러 영화의 한 99% 이상은 사실 대중 오락, 어떤 상품성을 다투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예술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드물게 이제 어떤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대중 영화와 어떤 작가 예술 영화의 가장 큰 차이는, 대중 영화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영화라기보다는 보는 사람의 영화, 맞죠? 즉 관객을 위한 영화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영화는 만드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즐기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업 영화의 가장 큰 바탕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술 영화는 보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자기 만족이나 자기 표현의 어떤 성취를 위한 시도로 봅니다. 그래서 예술 영화 쪽에 와서는 관객이 얼마나 이해하는가, 동참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만족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고 반영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선동 영화들은 어떤 예술적이거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격동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실현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떤 혁명이나 투쟁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실천하는가를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다 같은 영화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 개념적으로 본다면 사실 영화 속에는 각각의 역할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영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마 비유한다 그러면은 농사로 친다면 벼논 속에 전부 나락이 자라야 되는데 피가 자라고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아주 이렇게 예쁜 잔디밭에 잔디가 자라야 되는데 뭔가 잡초가 자라서 막 그 잔디밭을 망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게 신체를 유지하려면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몸 안에 어떤 세포가 다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같은 세포다라고 할 수 없는 것, 또 잔디밭에 모든 어떤 풀이 자란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같은 잔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선동을 위한 영화, 이런 것들은 이름은 영화라고 사용하지만 사실은 영화적인 성격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개념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개념과는 다르게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말에서는 그런 것들을 따로 구분할 만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영화이든 간에 움직이는 영상을 가진 것이면 전부 다 영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암세포조차도 우리가 다 그냥 뭐 우리 몸의 조직이다, 몸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 한국 오락 영화 중에서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흥행이 가장 잘 된 영화가 제일 재밌는 영화죠.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영화로 친다면은 뭐 스타워즈라든지 아니면은 요새 나오는 어벤져 같은 뭐 이런 그 아이언맨 이런 시리즈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007 시리즈 같은 경우가 23편이 넘게 한 5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시리즈가 길게 이어지는 경우는 없는데요. 이런 영화들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한국 영화 중에서는 뭐 이렇게 지금 해운대나 아니면 무슨 왕의 남자 같은 1000만 넘은 영화가, 한국 영화가 지금 한 6편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지금 최근에만 해도 광해 같은 영화도 있고요. 뭐 이런 영화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런 영화들이 결국은 재밌는 영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보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뭐 이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난 잘 모르겠다, 내 취향하고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영화가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폭이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아주 넓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멜로드라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액션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코미디를 좋아할 수 있는데, 각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또 가장 큰 차이는 영화를 볼 때 내 기분이 어땠는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다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즐겁고 재미있는 기분에서 바라보면 그 영화는 훨씬 더 재미있고 좋은 영화가 되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나쁜 기억이나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불쾌한 기억을 갖게 되는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영화, 대표적인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평가도 다릅니다. 사실 어떤 영화에 대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보면 결국 재미있는 영화, 오락영화 중에서는 많이 본 영화,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 흥행이 잘 된 영화가 좋은 영화고 기억에 남는 영화다, 이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적인 영화 쪽에서는 실험도 사실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제작 방식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런에 끌려가 만든 무슨 뭐 여러 영화들이 있습니다. 발레 메카닉 같은 영화들도 있고 뭐 페르난드 레그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실험 영화들, 뭐 어떤 영화들 중에서는 잠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뭐 한 7시간 동안 내내 잠자는 모습만 찍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한편의 영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실험 영화나 예술 영화 쪽에 와서는 어느 것이 가장 최고다, 최선이다라고 할 수 없고, 어떤 것이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고 말하자면 이야기가 되는가, 이렇게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영화, 가장 좋은 영화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최고의 영화고 가장 좋은 영화다라고 결론을 내시면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